안녕하세요. 올해 38살 여자입니다. 결혼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는 반년 조금 넘어가고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 무뎌져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네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한 결혼이니만큼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옳은 결정을 내렸다 믿고 있었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여태껏 제가 목표했던 건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세상 일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줄 착각 속에 살고 있었지요. 제 생각처럼 흘러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결혼 생활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네요. 요즘 결혼 정년기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나 건너 아는 사람들이나 아무리 찾아봐도 안 하면 안 했지 결혼을 저보다 늦게 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저도 결혼에 크게 뜻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그럴 만한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수입이 들쭉날쭉한 아버지 사업 때문에 어머니가 밖에서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이 참 싫었고 그래서 더 성공에 대한 집착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 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줄 상황이 아니었으니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병행해가면서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는 당장 출근해도 좋다는 회사가 몇 군데 있었지만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고 싶어 2년 정도 되는 취준생 기간을 보냈어요. 힘들었지만 제가 바라던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현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받는 연봉이 8천 정도 되고요. 자랑할 만큼 많은 연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취직하고부터는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취직 후 처음 몇 해간은 집에 있는 빚을 갚느라 돈도 모으지 못했고요. 빚을 다 갚고 나서는 집안 형편 때문에 원하던 공부를 포기했던 동생 유학도 보내주고 서울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외곽이긴 하지만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도 하나 해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쪽 지역이 현재는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집값도 많이 올랐네요. 동생도 유학 중에 만난 사람과 결혼해서 아예 그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현재는 돈도 저보다 훨씬 더 잘 받으며 일하고 있으니 전부 해피엔딩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온 가족들 다 챙기고 나서야 드디어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모님 생활비나 동생 학비 같은 걸 신경 쓰긴 해야 했지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 결혼은 저한테는 약간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동생이 자리를 잡은 시기부터 이제 부모님 생활비는 자기가 낼 테니 제 인생 좀 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면목이 없다면서 이젠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이 보고 싶다 하셨고요. 가족들이 이제 저 결혼하라고 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도 늦게 결혼하게 된 만큼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은 직장 동료의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제가 비혼주의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게 팍팍해서 결혼을 안 했던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부턴 저한테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다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당시 제가 35이었는데 결혼 상대를 소개받는 자리들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부담스러워하고 저는 그래도 나름 자부심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 높은 연봉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제 높은 연봉이 발목을 잡을 줄 몰랐네요. 그래도 제가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나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결과야 안 좋았지만 오지랖 넓던 직장 동료들이 매번 저를 생각해서 자리를 만들어 오는데 거절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애써 신경 써준 직장 동료들 성의를 거절하는 것보다 소개 자리 나가서 상대방한테 거절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소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거절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게 일이었지요. 그러다 만나게 된 것이 남편입니다. 남편도 저랑 처지가 비슷했어요. 거의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입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름 좋은 회사 들어간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지요. 책임져야 할 가족들 때문에 홍기를 놓친 것부터 홀어머니가 아들 장가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에 직장 동료들이 그런 자신을 도와준다며 혼사짜리 알아봐준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까지 말이지요. 이상한 데서 서로 생각도 못한 공통점을 찾게 되었으니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 1년 조금 덜 되는 연애를 거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연애하면서 죽이 잘 맞고 다툼 없이 잘 만난 것도 결혼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양가 어머님들이 워낙 성하셨지요. 좋은 상대 나타났을 때 후다닥 결혼하라고 양쪽에서 보채는 바람에 연애 기간이 짧기도 했어요. 저희들도 40 넘기 전에 결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생각도 들었고요. 결혼 준비 또한 어려울 게 없었어요. 서로들 직장에서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혼 비용으로 내가 더 해오네, 네가 덜 해오네 하면서 다툴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가 어른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각자 벌어오는 돈으로 각자 양가 어른들은 알아서 챙기기로 이야기가 되었기에 그런 부분에서도 다툴 것들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게 하나도 없었지요. 결혼 생활은 정말 더없이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면 어떨까 궁금할 정도였지요. 제가 어서 가정을 꾸리고 제 삶을 살았으면 하셨던 어머니만큼이나 제 직장 동료들도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기 바빴습니다. 남편과의 소개 자리를 주선해준 동료 직원은 결혼까지 골인했으니 나중에 크게 한턱 쏘라면서 너술에도 떨었고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1년 만에 이혼하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조차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양가 어머니들 등살에 결혼식을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신혼집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월세로 쓰고 있던 오피스텔이 거실에 방 하나가 딸려있던 구조라서 일단은 남편이 그 집으로 같이 들어오기로 했었지요. 당시 남편도 혼자 자취하는 곳이 있었고 아직 계약 기간이 몇 달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쪽은 그냥 대학가에 있는 원룸 같은 곳이라서 저랑 같이 지내기에는 공간이 여의치 않은 정말 1인 가구를 위한 구조였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이 제가 지내는 곳으로 오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취하던 곳에 살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지냈으면 그 당시에는 참 신혼 느낌 나고 같이 퇴근 후에 신혼집 알아본다고 손품 팔면서 인터넷 뒤져보고 하면서 재미있기도 했겠지만 왕복으로 몇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게 하는 게 미안해서 빨리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회사 안 나가는 주말이면 신혼집 알아보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다녀서 좋았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오더니 신혼집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했지요. 그리고 남편의 제안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래도 다툰 적 한 번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신혼집을 우리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이왕이면 시댁에서 가까운 편이 좋지 않겠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난데없이 그렇게 하자는 남편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댁하고 가까이 살아서 좋을 거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댁의 위치가 위치다 보니 애초에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고자 했던 지역하고도 동떨어진 위치였고요. 거기에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한다면 친정하고는
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부감이 든다거나 죽기보다 싫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당시 저한테는 어디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친정이 멀어지는 거야. 애초에 제가 혼자 떨어져 나와 자취하는 곳 위치만 생각해도 친정하고는 한참 먼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친정하고 멀어지는 게 저한테는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가깝게 살던, 친정에서 가깝게 살던 신혼집 위치는 좀 더 저희가 살아가기에 효율적인 곳이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었던지라 그런 남편의 말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사자고 했던 걸 지금 당장 출퇴근 왕복으로 1시간 더 하게 생겨서 싫다고 거절을 해놓고서는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긴다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남편 회사까지 출근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환승 같은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복잡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더불어 저까지 회사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출퇴근 거리를 문제 삼을 사안이냐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홀어머니 혼자 지내시는데 출퇴근 좀 편하게 하자고 신혼집을 회사 근처로 구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연애하면서 남편이 취직 후부터는 쭉 회사 근처에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해줬어요. 이유 또한 통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취직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직장 동료들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출퇴근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에도 한 글자라도 더 공부를 해야지 승진도 빠를 거라 생각했다고. 자기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똑똑히 기억나고 시기상으로 봐도 바로 얼마 전인데 말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냈으면서 이제서야 혼자 지내시는 시모가 걱정이 된다며 신혼집 위치를 시댁 근처에 구해야겠다고 하는 건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두 분은 함께 계시니 저는 절대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요. 저보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달리 보인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실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했어요. 여태 같이 살아왔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감안했겠지만 너무나도 속이 보이는 발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신혼집 구하는 문제가 조금 더 연기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고집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상황인데 남편이 고집 부리는 대로 다 들어줬다간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도 뻔히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까지 올렸는데 언제까지 출퇴근 편하자고 떨어져 지내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해서 남편 자취하는 곳 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맞춰서 남편 회사 근처에 또 다른 월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로 집을 구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혼집 적당한 매물도 찾지 않은 상황에서 위치로 의견 다툼이 있다 보니 임시로 구했던 거고요. 이혼한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서로 금전적인 걸로 얽힐 부분이 없다 보니 이게 저한테는 더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아무튼 첫 시작이 조금 삐끗하기는 했지만 신혼생활은 제법 재미있었습니다. 월세로 집을 구했다 보니 가정가구들은 다 옵션으로 들어와 있던 터라 각자 집 몇 개 들여놓은 것 빼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취직 이후부터는 평생을 혼자 지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롭고 신경 거슬리고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좋았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겠거니 하고 지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미국에서 자리 잡은 제 남동생이 일정 문제로 제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문제도 있고 해서 도무지 시간을 내지 못했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동생이 시간을 내서 저 보러 오겠다고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처남을 처음 본다고 많이 들떠 있었고요. 자기가 외동이다 보니 남동생이 있었으면 싶었는데 처남하고 말이 잘 통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었고요.
그런데 동생 때문에 사건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엄청 죽이 잘 맞는 듯 했어요. 동생도 미국 나가서 넉살이 좋아진 건지 몰라보게 부침성이 좋아져 있었고 두 사람이 매형 최고, 처남 최고 하면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처음 만난 자리가 술자리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제 동생이 술 마시면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고 하는 말의 대부분이 거의 다 제가 고생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던 거야 남편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요. 지금은 동생이 벌이가 저보다도 좋으니 부모님 생활비며 이런 거 다 책임지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동생이 남편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라는 사실을 말했던 거예요. 집단에는 제가 할 만큼 했으니까 떨어져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남편 안심시키려고 꺼낸 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는 표정이 딱 변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술을 안 마시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남편 분위기가 달라진 걸 대본에 딱 알게 되었고요. 이래저래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자리에서는 꺼내지 않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대본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장인 장모님 집을 제 돈으로 샀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니 너무 제 생각만 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남편과 저 사이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정부모님 집을 사들인 시점은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고 오히려 집값 같은 걸 생각해보면 투자를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거기에 명의는 당장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긴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동생한테 돌아가는 것 하나 없이 오롯이 전부 다 제가 받아오기로 이야기도 끝난 상황이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 제가 결혼하는 시점에 아직 신혼집도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나 제가 모아놓은 돈이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집도 없고 혼수고 뭐고 결혼식 비용 말고는 크게 들어간 것도 없는 데다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도 각자 따로 살던 집에 있던 보증금을 묶어서 처리한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친정부모님 집은 결혼하기 훨씬 전에 해드렸던 거고 어차피 반반 결혼한 건데 문제될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저보고 또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너는 장인장모 노후 준비까지 다 해줬으면서 신혼집 시댁 근처에 구하는 걸 반대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 가게 좀 설명해보라 하니 설명은 하지 않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 노후까지 다 해결해드려야겠다. 그래야 공평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해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제 말은 듣고나 있는 건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아주 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시로 구한 월세가 제가 먼저 살던 곳처럼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곳이었는데 방에 있던 저희 침대가 거실로 나와 있고 남편은 방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다 거실로 빼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니 방에서는 시모가 따라 나오더군요. 저한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월차까지 내서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주 집을 마음대로 해놨더라고요. 어머님은 여기 어쩐 일이고 이건 다 무슨 꼴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어머니 보고 거실을 쓰라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머님이며 거실이며 그게 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말하니 남편이 오늘부터 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정했으니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할 수 있냐고 따지니 저야말로 장인 장모님 집부터 해서 한마디도 안 했던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야말로 이미 장인 장모 노후 대책까지 결혼 전에 다 끝내놓지 않았느냐며 시댁 근처에 신혼집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막았으니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 어머님 모시고 온 거라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같이 집 보러 다니자고 신혼집은 이 근처에 구하자더군요.
시어머니 전세금도 다 빼고 나면 돈이 더 여유가 생기니 한 40평짜리 아파트 구하면 되겠다고요. 남편과 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니 시모가 껴들었어요. 이야기 다 들었는데 우리 아들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능력 있는 아들을 보내줬으니 자기도 이제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 사는데 돈까지 보태준다는데 시모가 돈도 더 해주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대요. 제가 돈이 모자라서 신혼집 못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나이 먹어서 능력 있는 남편한테 빌부터 살려고 취직한 것도 아닌데 시모도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 이미 처음에 신혼집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말다툼을 했을 때부터 두 사람이서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여태까지 말로 해도 자기들 말이 옳다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봐야 나아질 거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 덕에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는 데까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가구 배치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저는 저대로 제 짐을 다 꺼내서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고 아주 생쇼를 한다고 혀를 차더군요. 집 나간다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고 하면서 네 나이에 이혼까지 하면 앞으로 너 받아주는 집안이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상황 파악 좀 하고 자기 모시고 살면서 며느리의 도리를 다 알아놔요. 내가 혼자 살았으면 혼자 살았지 이런 꼴 보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차피 제 짐이라고 해봐야 옷 같은 거 몇 개 말고는 챙길 것도 없어서 짐 싸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짐 싸들고 나가는 순간까지 큰 소리 치다가 문 닫고 나가니 그제서야 똥줄이 타기라도 시작했는지 남편이 쫓아나와서 진짜 이럴 거냐고 하더라고요. 뭐가 그럴 게 다 있냐고. 어차피 지금 우리 사이에 이 집에 월세 보증금 말고 처리할 게 또 없는 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전세 보증금 들고 온다니 그 돈에서 내 돈 들어간 만큼만 보내주면 저도 길게 안 끌겠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애초에 신혼집 문제로 서로 청약 문제도 있고 해서 혼인신고도 안 올려놓은 판국에 갈라서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했지요. 남편은 제가 설마 진짜 이혼까지 하겠나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철회한다고 해도 다시 합칠 생각이 없을 정도로 마음을 굳힌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아무 연락도 없으니 남편이 참다 못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내 돈 돌려주려고 전화한 거 아니면 그냥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주는 거 늦어지면 그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이혼이라고 해봐야 그냥 갈라서는 거 말고는 달리 할 것도 없었으니 사실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 집구석에서 짐 싸들고 나온 그 순간이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혼한 게 뭐 자랑거리는 아니니 회사에는 딱히 이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근황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 없이 쓴웃음만 짓고 넘기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해줬던 직장 동료가 잠깐 시간이 괜찮냐면서 조심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을 만나 제 진짜 소식을 들었다면서. 놀리려고 온 건 아닐 테니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저한테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남편이 심호봉양하게 하고 대리효도 바라는 그런 사람일 줄은 자기도 몰랐다고요. 저 대신해서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해주고 왔답니다. 그리고 남편 근황에 대해서 말해주더라고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주선해준 그 사람이 남편하고 재결합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렸어서 그게 참 아쉬워서 그러는 거라더군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다시 분가를 했고 이제 자기가 잘 타일러놨으니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 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주는데 그림이 퍼즐처럼 딱딱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저랑 재결합하고 싶어 시어머니랑 분가한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말 맞다는 아들이 이제 자기 뒷바라지 해줄 만큼 능력도 생겼겠다. 이제 며느리한테 수발받아가며 편하게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겠지요. 처음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오며 가며 며느리 효도받다가 합가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은근슬쩍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져다 붙여서 합가를 시도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며느리가 짐 싸서 나가버리니 며느리 수발받으며 호강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팔자에도 없던 아들 뒷바라지를 하게 생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 분가를 했다기보다는 시모가 열받아서 집을 나가버린 게 더 이야기가 맞지요. 그리고 이 주선자가 제 직장 동료긴 하지만 남편과도 친한 사이였으니 다시 재결합하자는 말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말인지 딱 알겠더군요. 말 맞다나 재결합해서 누가 제일 이득을 보겠나요? 부모님 노후 준비도 끝내놓았겠다. 돈도 잘 벌지. 그 돈이 모이고 모이면 결국엔 남편한테 이득 아니겠어요? 이미 남편한테는 질릴 대로 질려버렸는데다가 누가 알겠어요. 또 재결합했다가 무슨 핑계를 대면서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할지 말이에요. 재결합은커녕 꼴도 보기 싫고 궁금하지도 않으니 남편 소식은 이제 전해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주선해준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저보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더군요. 두 사람 이어준 적이 체면도 있는데 만나는 신용이라도 해보고 이러나 저러나 둘이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 아니냐고 다시 만나면 화해하고 행복하게 잘 살지 누가 아냐고 하더군요. 직장 동료의 친한 친구 결혼한다고 추기도 많이 했다고. 평생 혼자 살 것도 아닌데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며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선자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쪽 체면의 축의금 몇 푼 때문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냐고요. 남편 부탁받고 온 거 다 티나니까 진짜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남 인생에 신경 끄고 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동료 직원은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씩씩대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결혼이란 선택은 제가 한 거예요. 주선해준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결정도 제가 내렸으니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서둘러서 이렇게 된 거라 탓을 하고 제 소식을 전해들은 동생도 자기가 괜히 부모님 집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책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잘된 일이라 생각해요. 저도 늦게 시작한 연애이기도 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보채지 않으셨어도 아마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동생이 집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일 수도 있었고 남편이 아내한테 시어머니 봉양을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나중에 가서 알게 되었겠지요. 차라리 이렇게 빠르게 알게 돼서 시간 낭비 안 하고 일찍 정리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래 혼자 지내서 그런지 아직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하네요. 한동안은 다른 생각 안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가보지 못했던 여행이나 배우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것들 조금씩 배우며 제 인생을 위해 살아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